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새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와 평창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병상 부족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4개밖에 남지 않아 추가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강원도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남원주까지 40분대에 도착하는 중앙선 복선철도가 5일부터 정식 운행합니다. 이 구간에는 준고속열차 KTX 이음이 투입돼 기존보다 운행 시간이 20여 분 단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새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새 확진자가 100여 명 늘며 4일 정오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1,33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원주와 평창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일 정오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9명, 3일 하루에만 28명, 주말 새 1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매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되며 방역 당국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와 평창 등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이 걱정입니다. 4일 오전 원주 모 교회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신도와 접촉자 등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서며 이른바 N차 감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교회는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확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종교시설 주간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에서도 교회 관련 확진자가 6명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확진자가 수십 명 나온 경기도 모 교회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이동 경로와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거주지 등의 방역수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17일까지 연장됩니다. 연말 대목을 놓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연초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람들부터 안 다니니까 그게 제일 심한 거죠, 저희한테는. 예약 전화도 예약을 일단 많이 했었는데 이 코로나 시작된 다음부터 다 취소됐죠. 이제는 예약 전화도 안 들어오고요. 새해에도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최근 들어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내의 경우 병상 부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일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은 4일 기준 4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들어 도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매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하루 55명이, 이후 지금까지 하루 20명에서 30명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도내 병상은 모두 270여 개. 그중 일반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 병실은 아직 80병상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증 전담치료 병상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25개 중 4일 기준 여유분은 4개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순환은 가능은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중환자가 이제 한꺼번에 많이 나오거나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70대 이상 환자가 많아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 강원도는 도내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과 협의를 통해 돌발적인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확산세를 꺾기 위한 연말연시 잠시 멈춤은 기간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2.5단계를,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이 되고 문화교육 강좌는 모든 문화교육 강좌가 운영 중단이 됩니다.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관광시설 등에 대해서 실내 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을 하고 야외 시설은 그대로 오픈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길 경우 기존 계도에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연말연시 멈춤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는 5일부터 8일까지 헬로티비 뉴스에서 강원도 코로나19 상황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브리핑은 오전 9시 55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직접 진행하며 강원도 코로나19 확진 현황, 주요 방역 내용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브리핑 영상은 해당 시간 강원도와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남원주까지 40분대에 도착하는 중앙선 복선 철도가 5일부터 정식 운행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말 완공돼 시험 운행을 마친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 철도를 5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제천 구간에는 최고속도 시속 260km의 준고속 열차인 KTX 이음이 투입돼 청량리에서 서원주역까지 42분, 원주역까지는 46분으로 단축됩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철도 건설 사업은 서원주에서 제천까지 단선이던 철도 56.3km를 복선화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 1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4일 업무 협약을 맺고 현판 교체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을 위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조례 제정과 사무국 운영을 구성하고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75년 만에 강원지방경찰청이 강원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2021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강원도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거리 두기를 비롯해서 방역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또 우리가 경제 활동에 지장을 드린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해서 더 활기찬 한 해를 만드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는 어떤 게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의 성과는 역시 이제 경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에 우리 강원도의 경제 성장률이 3.0%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이 상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우리 강원도 무엇보다 기쁜 일은 강원도의 인구가 작년 5월 달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강원도의 경제가 비교적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서 늘 우리 강원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4차 산업으로의 이전, 이행이 진입이 비교적 순조로워서 전기 자동차도 생산을 하게 됐고 올해는 작년에 생산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5,000대 양산 체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액화수소 산업도 순조롭게 진행돼서 올해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열 에너지 단지도 올해 착공하게 되겠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원격 진료라든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정의 주요 방향도 역시 코로나19의 극복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역과 경제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역과 경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고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바람에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응급조치로 코로나19를 맞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1년간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세밀하게 방역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 군 단위까지 진단 역량을 높이고 또 정부에서 백신도 도입하고 치료제도 도입해서 아마 보급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는 좀 훨씬 나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도 저희들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된다고 봐서 온라인 경제로 경제 체제를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민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온라인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게 하고 도의 각 상점도 전부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게 있으실지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그 고통을 깨끗하게 덜어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야 할 위기라는 점도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강원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속초시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장비 보관 시설을 확보한 산불 대응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노학동에 세워진 산불 대응센터는 진화대원 대기실과 진화 차량 차고, 장비 보관 창고 등의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진화 차량 6대를 포함해 10대의 산불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35명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횡성군이 17일까지 새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해당 기간 스키장, 눈썰 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중단하고 탈의실을 제외한 부대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횡성군 섬강 둔치와 횡성호수길 5구간 이용이 통제되고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실내외 체육시설도 잠정 폐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원주의 스마트 시스템을 접목한 주거 환경을 구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4일 원주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1년 원주시 주요 현안 사업 및 국비 확보 추진 사항 보고회를 열고 주거단지의 원격 혁신 사무공간과 디지털 도서관, 건강관리센터 등을 갖춘 주거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원주에 이 같은 주거 환경이 구축되면 수도권 광역교통망 연결과 더불어 수도권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향후 주거 뉴딜 실현을 위한 법안 발의, 구체적인 스마트 공공주택 건립 방안 협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